2004년 10월 5일 히로시마에 위치한 하츠카이치.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의 주택가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가 맨발로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혈흔이 마른 채 얼룩져 있었죠. 그런 아이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급한 숨을 몰아쉬며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아이가 향한 곳은 집에서 약 30m 떨어진 작은 원예점.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助けてください。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옷자락, 그리고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 아이의 모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일까? 고등학교 2학년이던 사토미는 시험 기간이라 평소보다 3시간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조모와 여동생이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죠. 그녀는 짧은 휴식을 위해 방으로 들어가 교복 단추를 조금 풀어놓은 채 잠시 잠들게 되죠. 하지만 곧 잠결에 들린 낯선 기척이 평온을 깨트립니다. 집안에서는 들릴 수 없는 발소리, 익숙하지 않은 호흡, 누군가가 이미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토미는 문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죠. 사토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집안의 긴박감은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사토미는 현관까지 도달했지만 이미 범인은 그녀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성은 사토미를 제압하려 했고 사토미는 성폭행 위험을 직감하고 전력으로 저항하게 되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옷과 팔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뒤엉킨 발자국과 피가 묻어났고 사토미의 비명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되죠. 조모는 비명을 듣고 내려왔지만 범인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토미는 치명상을 입었고 조모도 중상을 피하지 못했죠.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명 도망칠 수 있었던 이는 초등학생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와 조모가 공격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었죠. 그 충격 속에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고 차갑고 거친 바닥을 그대로 내디디며 30m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의 통증보다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아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원예점에 도착해 문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助けてください。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원예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토미는 이미 중태였고 병원에서 결국 숨지게 됩니다. 반면 조모는 목숨을 건졌지만 소중한 손녀를 잃게 되었죠.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433호 도로변이었음에도 목격자는 거의 없었고 몽타주는 매서운 눈매를 가진 특징 외에는 뚜렷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DNA와 지문, 신발 자국까지 확보되었지만 어떤 인물과도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의문이었죠. 그렇게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았죠. 사토미의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둔 300만엔은 범인 검거 연상금으로 전환되었고 가족은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보였죠. 반면 가족들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시간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14년이 흐른 뒤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죠. 2018년 4월 야마구치현에서 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발로 차는 경미한 폭력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됩니다. 남성의 이름은 카시마 마나부, 당시 35세, 지각과 결근이 거의 없던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가족조차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문과 DNA가 조회되던 순간 데이터베이스가 반응했습니다. 2004년 하츠카이치 사건의 지문과 DNA가 완벽히 일치한 것이었죠. 그는 결국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게 그는 회사 스트레스로 무단결근을 한 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본 사토미를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격렬한 저항 끝에 결국 칼을 휘둘러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4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우연으로 끝을 마감하게 되고 카시마 마나부는 재판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 사건은 일상의 균열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치명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견뎌야 했던 14년의 공백,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했던 현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잔혹한 범죄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한 오늘부터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지금도 놓치고 있는 진실의 조각은 어디선가 여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희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